RFM 분석입니다. RFM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약자입니다. Recency, 그 다음에 Frequency, 그 다음에 Monetary의 약자입니다. Recency라는 건 뭐냐면은 얼마만큼 최근에 구매를 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requency는 뭐냐면은 빈도를 얘기합니다. 몇 번 샀지? 이겁니다. 그 다음에 Monetary는 얼마만큼 샀지? 이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지표의 값을 이용을 해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선전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기법입니다. 아까 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고객의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개별 고객이 얼마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마진율과 이런 걸 이용해서 계산을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그거보다는 최신성, 빈도, 구매액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고객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가치 측정 도구로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객 세분화 도구로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객가치 측정 도구보다는 주로 고객 세분화 도구로서 많이 이용이 됩니다. 뭐냐면 RFM 분석을 이용을 해서 이 고객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측정할 수도 있지만 주로 그런 측정보다는 이 고객을 어떻게 구분해서 어떤 고객으로 또는 어떤 고객으로 이렇게 그룹화할 수 있는지 그게 RFM 분석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FM을 분석하는데 이 RFM 중에서 이 세 가지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주로 리센시가 중요한 어떤 지표로 삼는 그런 산업이 있습니다. 주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할인마트, 이런 미용실, 세차장 등 같은 서비스 업종은 이 사람이 얼마나 최근에 이제 이용을 했는지, 즉 구매 날짜가 늦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고객이 아닐 확률이 높죠. 그래서 얼마나 최근에 이 사람이 구매를 했는지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반대겠죠. 리센시가 반대로 가장 약할수록 타겟 고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한 대를 구매했으면 보통 5년 이상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핸드폰도 마찬가지겠죠. 휴대폰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거의 약정이 18개월 이상이 돼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18개월 이상 돼야지 바꾸기 시작하죠. 위약금 물고서라도 바꾸기 시작하니까 보통 한 1년 반 정도가 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리센시를 높게 측정해야 되겠죠. 반대로. 최근에 구매한 사람들은 우리 타겟 고객이 아니죠. 자, 프리퀀시, 이동통신 등 사용 빈도가 중요한 산업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리센시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되겠죠. 신규 고객 확보할 때는. 그 다음에 모니터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 은행 같은 경우는 몇 번 예금을 했느냐, 언제 최근에 예금했느냐 이런 것보다는 이 고객이 얼마만큼 많은 예금을 우리한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 금액이 중요한 산업은 이 모니터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에 세 가지를 이제 보시고 여기에 대한 가중치를 주면서 이 RFM에 대한 점수를 우리가 매기게 되는 거죠. 각 사람들마다. 보통 이 RFM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객이 언제 얼마만큼의 물건을 샀는지를 매번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매출 정보를 이용해서 리센시 스코어라든가 프리퀀시 스코어, 모니터리 스코어를 이렇게 골라내죠. 골라내면 거기에 가중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전에처럼 은행 같은 경우는 모니터리가 중요하니까 모니터리에 대한 가중을 이거를 50%로 주고 전체 100점 중에 50대, 30대, 20 이렇게 준다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리센시가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50점, 30점, 20점 이렇게 가중치를 주면서 우리가 RFM 점수를 우리가 줄 수가 있죠. 여기는 절대 점수를 주는 거고요. 그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더할 때는 각각의 가중치, 중요한 가중치를 우리가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 산출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회귀 분석이라는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통계학 시간에 배웠죠? 다
통계학할 때 우리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베타 값을 구해가지고 가정치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통계적 추정 방식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거래 비율 분할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간에 따라서 1점에서 5점짜리의 점수를 주면서 이걸 바탕으로 가중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방법을 이제 뒤에 가서 써볼 겁니다. 그래서 거래 비율 분할 방식, 보정지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링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을 각각의 5등급으로 나눠서 간격을 분류하는 기법입니다. 이 분석 기법이 실제로 이제 뒤에 가보면은 이제 RFM 분석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는 뭐 20% 룰에 의해 가지고 5개의 그룹을 나눌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 빈도로 한다 그러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1등급, 그 다음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2등급, 1등급이 가장 점수가 높은 그룹이 되겠고요. 5등급이 가장 점수가 낮은 그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액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1등급은 뭐 100만 원 이상 1등급,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2등급, 80만 원에서 뭐 60만 원을 3등급, 이렇게 레벨을 나눠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나눠진 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예제가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RFM을 이용한 고객 세분화 방법에서 보시면 RFM을 이용해서 이렇게 점수를 주게 되는 거죠. 고객 점수를 주게 되는데, 자, 범위는 이제 최근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전까지를 우리가 5점 점수를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 기업을 분석을 해봤더니 380명의 고객이 1000명 중에 380명 고객이 5점의 척도에 해당한다. 전체로 한 38점이 되고요. 8% 금액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쭉 나오는, 이거는 매출액 기준이겠죠. 쭉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쭉 해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를 이용해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F도 1점에서 5점짜리 척도를, 이걸 스코어링 기법에 의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5점은 13회 이상이면 뭐 5점 해서 점수를 이렇게 주게 되겠고요. 모노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수를 주게 되겠고, 여기 보면 밑에 있는 게 가중치입니다. 이 가중치는 회귀 분석 방법과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에 의해서 나오게 되겠죠. 도출이 되겠죠. 이 가중치를 주게 되는 거죠. 이 표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산업에 있어서, 지금 예제 산업에 있어서는 R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F가 중요하고 M이 중요하죠. 이거를 고객 세분화 관점에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R을 이용을 해서 5개로 구분한 다음에 이 R의 1등급은 또 어떻게 돼요? F를 이용해서 또 5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세분화되는 거죠. 자꾸 쪼개는 거죠. 그래서 1등급은 또 먼저 R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니까 리슨시가 중요한 그룹을 쭉 나누고요. 이 리슨시의 1등급, 즉 5점을 받은 이 그룹을 또 F를 이용해서 또 5등급으로 또 나눕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를 또 나눠서 이번에는 M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나눕니다. 즉 R과 F와 M을 이용해서 R로 구분을 하고요. 그 R을 구분된 걸 또 F를 이용해서 또 나누게 되고, 그래서 총 보면 어떻게 돼요? 125개의 그룹이 나눠지겠죠. 실제로 따져보면. 그죠? 5개 곱하기 5개 곱하기 5개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 총 125개의 분류의 기준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좀 본 그 고객군을 우리가 RFM을 이용해서 계층화시켜 보면 R은, F는, M은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R이 1일에서 5점짜리 척도에 있는 그룹에서 F가 5점짜리인 그룹에 M이 1점부터 5점짜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고객 수가 쭉 나눠지겠죠. 그래서 고객 비율과 이 고객이 실제로 우리한테 매출액을 올린 금액 쭉 해서 쭉 나오죠. 그러면은 리슨시 1등급이면서 F도 1등급이면서 M이 1등급인 고객이 가장 고객군이 고객 수는 8명으로 적지만 실제로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을 우리가 구매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고객이 어떻게 돼요? 로얄 핵심 고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기업에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겁니다.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밑으로 갈수록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죠? 이 사람은 실제로 우리 핵심 고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 RFM 분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타겟, 세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객군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RFM 분석 방법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류를 한 다음에 스코어링으로 분류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계층도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사례들이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버그사 같은 경우에 RFM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비용 절감을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래서 RFM 분석 기법을 해가지고 이제 18개월 동안에 $50 미만 지출한 고객한테 우리가 메일을 발송을 해서 메일을 발송을 안 하죠. 메일 발송 비용을 왜냐하면 이 고객은 실제로 우리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보면 등급이 낮은 고객들은 빼고 우리가 메일 발송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DN샵이라든가 요즘 많은 그 회사들이 이제 카드 회사도 그렇고 등급제를 운영을 하죠. 다이아몬드 등급, 실버 등급, 무슨 등급을 하게 되죠? 그 다이아몬드와 실버 등급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돼요? 보통 이 스코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DN샵 같은 경우에 우수 고객 스코어라는 걸 하는데 RFM 분석 기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구매한 사람이면 점수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구매 횟수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10,000당 몇 점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고객의 스코어를 매겨서 이제 뭐 실버 등급, 다이아몬드 등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RFM이죠, 그죠? 이 기법에 따라서 고객 스코어를 생성하는 이제 사례입니다. 이거는. 자, 이 RFM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줘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줄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주로 이런 점수보다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그룹 세분화하는 거에 더 많이 초점을 매겨져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도 우리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을 가지고 5등급으로 나눴는데 등급에 따라서도 또 점수를 또 조정해서 이렇게 점수를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각각에다가 가중치를 줘서 우리가 점수를 이렇게 구해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면 이 각각의 등급에 따라서 보면 이거는 이제 그 2x2 매트릭스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매 월가 횟수와 최근 구매 일수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가장 최근에 구매를 하면서 횟수가 많은 이 고객군을 우리가 고정 고객, 로얄 고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구매를 했지만 구매 비율이 좀 낮은 그룹은 요거는 우리가 잠재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가 신규 고객으로 볼 수도 있고, 이쪽하고 이쪽은 이탈 고객,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룹핑을 해갖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코어링에 따라서 점수를 쭉 주게 돼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 점수가 높은 다이아몬드 그룹은 실제로 이 정도 선에서 되는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돼요? 비율은 작다는 거죠. 사람 수로 따져보면 비율은 작고요. 이렇게 점수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은 그냥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되겠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우리가 로얄 고객으로 지정을 해서 VIP 고객이죠. VIP, VVIP 고객들이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되겠죠.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VIP 고객이라든가 등급을 매기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봤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시어즈 백화점의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해서 쭉 보는 것 예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M하고 F를 이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마케팅 전략을 취하죠. 그래서 $1,000 이상 소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4개 이상의 상이한 제품 카테고리에서 구매를 하고 6회 이상 방문한 사람을 한해가지고 우수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로열티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회원제 스티커를 주고 축하 선물도 주고 할인 교환권도 주고 해서 자동차 무상 수리 서비스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로열티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는 거죠. 우리 로열티 프로그램 하는 건 배웠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 등급에 따라서 로열티 프로그램 제공되는 게 틀리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더 상위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들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하죠. 카드 회사도 그렇고 등급이 높을수록 주는 혜택이 더 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항공사들도 마찬가지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등급 제도가 있어서 실제로 다이아몬드 이제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줄을 따로 서요. 들어가는데 줄을 따로 씁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이 빠르죠. 보통 이제 항공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보딩 패스를 이제 체킹하는 게 있는데 끊는데 그 보딩 패스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려요. 보통 가서 줄 서가지고 이제 좌석 배정 받는 데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 사람들은 가면은 1분 안에 다 해주죠. 그 이제 횟수나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올라가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주는 거죠. 뭐 그럴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다양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고객 세분화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고객 세분화에 활용하는 것도 있죠.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20대, 30대, 40대, 그다음에 서울 거주지 이런 걸 가지고 보통 많이를 옛날에 고객 세분화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그룹별로 이제 마케팅 활동을 벌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고객 가치 측정 방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수익성과 그 다음에 RFM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고객을 따로 구분하는 거죠. 이거는 인구, 그러니까 나이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한 활동 패턴을 가지고 분석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고객 가치 측정 방법을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산업에 따라 약간 틀리지만 이제 어떤 산업은 나이하고 성별이 중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죠? 실제로는 대부분은 이제 이 분석 방법에 의해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죠. CRM 시스템이 이런 게 도입이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측정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들마다 CRM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걸 분석해서 CRM 시스템 안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 생애 가치 측정하는 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RFM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구축할 수가 있어요. 모듈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로 구축을 해서 마케팅 전략에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영업 전략, 그 다음에 서비스 전략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이런 분석 기법들에 의해서 데이터가 분석돼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죠. 실제로 마케팅 전략을 취할 때 이벤트 전략이라든가 그 다음에 캠페인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된 상태에서 타겟 고객을 설정하고 그 고객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규 고객으로 획득하거나 고객을 유지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예측할 때도 하나 할 수가 있고요. 마케팅 예산할 때도 기존의 방법보다는 수익성 중심으로 예산을 할당할 수가 있고요. 바로 뒤에 이 예제가 나옵니다. 마케팅 예산 활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뒤에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나온 게 바로 이 예제예요. 그 다음에 고객 이탈 예측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시간을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고객의 활동 시간을 구해서 그 활동 시간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고객을 이탈 방지하게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익성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고객별로 구매 가능성을 이용해서 수익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 고객이 기존에 얼마까지 올해 얼마 정도 우리 기업한테 그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일스포스 영업 부서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은 우리한테 이제 상품별 마진인데 우리 고객한테 이 상품 1번을 살 수 있는 확률이 0.8% 정도, 그러니까 80%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로 쭉 해가지고 상품별 예상 수익을 우리가 보고요. 이거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객별이고요. 밑으로 갈수록 상품별입니다. 즉 쭉 봤을 때 이 고객들이 이렇게 우리 고객의 A 상품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한 상태에서 맨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28,000원 정도 올해 예상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마케팅 예산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그리고 매월 체크를 하는 거죠. 했을 때 8월이다. 그럴 때 10,000원 정도까지 뿐이 안 했다. 절반 정도 됐다. 그러면 상반기 우리 목표는 절반. 10,000원 달성했네? 오케이. 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을 보면은 활동이 안 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 실제로는 상품 5에 더 많은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그쪽에 강화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대시보드라고 그랬죠. 대시보드. 그죠? 대시보드에 들어가는 정보입니다, 이게. 자, 대시보드에 그러면 내가 뭘 대시보드로 볼 것이냐. 어떤 거를 계기판으로 봐서
이제 내가 그거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마케팅 전략 같은 경우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목표액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목표액을 상품별 목표액을 다 설정을 해놓고 매월 체킹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그래프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대시보드라고 했죠. 그죠? 대시보드에 들어갈 이제 여러 가지 그 목표치들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상품별로 볼 수도 있고요. 고객별로도 볼 수가 있죠. 이 고객 1번은 실제로 우리한테 48,000원의 수익을 올려줬어야 되는데 올해 실제로 쭉 해서 6월까지 현재 성과를 봤더니 28,000원에 달성률은 58.7%입니다. 어느 정도 달성이 잘 되고 있구나. 자, 그런데 고객 3번을 봤더니 37,000원인데 지금 3,200원 뿐이 안 돼요. 저 고객은 뭐가 문제가 있네, 지금. 그죠? 우리 회사한테 삐져 있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상황이 뭐 어떻게 되겠거나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타겟이 되겠죠. 그죠? 목표치보다 훨씬 밑도니까. 그래서 이런 고객한테 그러면 어떤 전략을 취해줘야 되는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속한 고객군을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 RFM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고객 특징 그룹군에 들어가 있다. 그 그룹의 특징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뭘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이 돼 있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사람한테 타겟 전략을 취해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고, 그죠?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케팅 예산 할당할 때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그룹, 골드 그룹, 실버 그룹, 브론즈 그룹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객이 돼 있다. 그러면 실제로 마케팅 수익률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다이아몬드 고객군은 고객 비율은 작지만 순자산 가치가 높아서 실제로 2.1%의 수익률을 올립니다. 고객 수는 작지만 수익률이 높죠. 그죠? 그랬을 때 내가 마케팅 예산을 올해 내년도 마케팅 예산을 줘야 돼요. 그러면 고객 수에 따라서 준다라는 방법과 수익률에 따라서 자산가치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는 방법의 차이점을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밑에 표에 보면 이거를 그냥 기본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객 수에 따라서 n분의 1 해가지고 예산 마케팅 예산 비용을 줘서 활동을 벌렸을 때는 수익이 이 정도 나오는 거죠. 그죠? 한 16억 정도가 나온다고 봅시다. 그죠? 16억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고객 자산 가치 비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해줘서 이 사람들한테 다이아몬드 고객 그룹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 그러면 실제로 이만큼의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16억이 아니고 20억이 나오는 거죠. 4억 정도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돈을 n분의 1로 똑같이 할당하는 것보다는 로얄 고객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죠? 그렇지 않은 고객한테는 기본 유지 전략을 취하고 하는 게 마케팅 수익 측면에서 보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산 할당할 때도 이제 이런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예산 활동을 나눠줄 수가 있죠. 마케팅 부서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한테 돈 얼마 더 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기업의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럴 때 뭐 n분의 1로 나누는 방법과 이렇게 나누는 방법, 이제 어떤 걸 취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틀려지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대면서 해야죠. 마케팅 부서에서, 예산 배정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걸 이용해서 계산해서, 야,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이게 제일 좋다. 이렇게 해서 니네가 예산이 이렇게 배정된 거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그죠?